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시청역 앞에서 이제 아주 충격적인 역주행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령인 운전자에 대해서 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기사화가 되고 유사 사례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세가 넘은 사람, 뭐 80세가 넘은 사람 운전면허를 뺏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 아주 격한 반응들도 시민들이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이게 제도가 있기는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게.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특정한 연령이 되면은 운전면허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만 65세 이상. 오, 생각보다 어린데? 네. 네, 아마 65세 이상 우리 경북 도민들, 대구 시민들 들으면 열받을 수 있는데 만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하면은 네.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지자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대책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게 네. 우리 지역에 정말 고령자들이 많아요. 경북 특히 그렇죠. 제 아버지도 70대 운전자신데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이 최근에 그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물론 대안을 발견해야겠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럼 제대로 우리가 고령 운전자 이동권의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주제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게 주제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자, 경북의 경우에는요. 행정구역 굉장히 넓고 저희가 여름 휴가 때 한 번씩 뭐 봉화, 울진, 영양 이런 곳을 이제 쭉 돌다 보면은 이건 차 없이 갈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생활이 안 돼요. 차가 없으면 일단. 그런 곳에서 그 물건도 못 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건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시에서 대중교통이 그나마 있고 택시 있고 버스 있고 뭐 이런 지하철 있고 이런 데하고 그런 곳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인데 면허 반납해. 그냥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봤더니 2018년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을 했더니 반납자가 전체 2.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이제 지금의 지역 특히나 이제 대구시 말고 시군 농촌으로 가보면은 현재 그런 불편한 대중교통 현실을 감안했을 때 네. 만 65세 이상 시민들 한창이잖아요. 그분들이 면허 반납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면허를 반납하려면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혜택이 커야 되는데 10만 원이에요. 대구는 대구로 페이 10만 원 주고 아니, 경북 월 10만 원이 아니고 한 번에 10만 원. 지금 10만 원 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정말 분통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쌍팔년도 대책입니다. 일단은 만 65세란 나이 자체가 네. 고령 운전자를 보기엔 한창인 그렇죠. 나이인 거고 경제활동을 혜택이 너무 좋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교통 불편한 상황 때문에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사실 글러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 정책을 높이는 방안은 다양한 정책 사례들이 있는데 네. 그냥 획일적으로 야 만 65세 넘으면 운전하지 마. 해 10만 원 줄게. 라는 정책이 얼마나 후졌는지 제가 오늘 좀 많이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그에 맞게 감성적인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나면은 뭐 무슨 누구누구법, 뭐 아동학대 사건 펼쳐지면 또 아동학대 뭐 무슨 법 이래가지고 CCTV 막 만들고 이렇게 감성적인 법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별로 그렇게 몰라 뭐 정치권이 지금 뭐 어디 뭐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만은 별 논의가 없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허접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야, 이거 일단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나이가 많은 운전자들 뭐 일단 65세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한 75세 이제 이 정도 돼야 고령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75세 되시려는 찰나인데 아직 운전 잘 하시거든요. 이게 뭐 사고 사례가 자꾸 있어서 그렇지
운전을 잘하시는 70대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고 몇 번 났다고 해서 다 뺏어 이거는 너무 부당한 것 같고 뭔가 하여튼 개선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뭘 좀 주안점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선점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획일적인 나이 기준보다는 네. 보편적으로 안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연령과 운전자 능력의 관계는 개인차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 70대거든요. 네. 저보다 운전 안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연령과 상관없이 운전자의 어떤 안전감을 높이는 정책들이 있는데 다만 고령 운전자의 차들 자체가 연식이 오래돼서 아. 이런 안전장치들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페달 오조작 그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안전도 평가 가산점을 주고요. 또 여당의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이런 장치를 장착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경북처럼 고령자 비율 높고 여기는 그렇죠. 대중교통 불편해요. 여기도 섬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가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차량에 차선 이탈 및 전방 추돌 경고 안내 장치를 설치할 때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안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좀 간단한 거 연령 제조 좀 필요하죠. 파주시가 만 75세 이상으로 바꿨고 지원 금액도 30만 원을 올렸더니 네. 그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결과 반납률이 56% 66.5%로 올랐어요. 그래서 65세보다는 좀 75세가 그러니까 또 합리적이라는 건 있어요. 그 옛날부터 이제 10년씩 나이가 더 올라갔다고 진짜 노령하시대니까 지금 30대는 예전에 20대고 40대는 예전에 30대고 뭐 계산이 다 10년씩 늦춰졌다고. 근데 65세는 지금 한참 나이인데. 그래요. 그렇죠. 진짜. 연령도 제정해야 되는데 네. 제정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네. 연령과 혜택을 높이더라도 이미 이동이 너무 불편한 지역은 혜택을 아무리 주더라도 이동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한데 많은 선진국에서 한정 면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건강에 따라서 예. 뭐 야간 운전만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가지 말고 시내에서 집이랑 병원 정도만 타게 한다든가 괜찮다. 아니면은 그 속도 제한을 해서 네. 어르신 차는 몰고 다니시는데 네. 몇십 킬로 이하로 다니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맞춤형 정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네. 고령 운전자가 내 운전 능력과 관련해서 의학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위스처럼 어르신들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65세 이상 면허 다 뺏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니들은 안 늙을 줄 알아? 아유 정말 자기야 네 집에 애비도 없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도 면허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를 갑자기 뺏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시니어카라고 알아요? 그 골프 카트 전동 휠체어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행자 면허 없어도 몰 수 있어요. 길가에 보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전동 휠체어 같은 거 그런 거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꼭 자가용이 아니라 요런 뭐 이런 대형 교통수단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맞춤형 정책들을 최대한 하고 나서 그럼 내가 그 차 없어도 돌아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령자 이동권 문제로 접근했을 때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무수하게 많은데 획일적으로 만 65세 이상 10만 원 이건 정말 멍청한 정책이다. 그러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뭐 전기차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만은 선제적인 저는 참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근데 제가 만약에 현대차 회장이라면은 지금 이런 사고 자꾸 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는 모든 차종에 일률적으로 다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그냥 설치하겠다.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겠다. 모든 차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이 이미지 좋아지고 안전한 차다. 누가 타도 안전한 차다. 그 뭐 급가속 뭐 이런 것들 막으려고 블랙박스 같은 거 지금 뭐 페달에다가 설치하니만 이러는데 아니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옵션으로 우리 현대자동차는 다 설치된다. 기아자동차 다 설치된다. 세계 최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기업에서 안 나선다면은
역시 정부나 행정이 나서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입법도 만들고 음. 대신에 지금 당장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인책도 주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 개입하면은 기업들도 변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 한 달 반 돼보니 음. 안동에서 차를 몰아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아, 면허 딴지 얼마 안 됐죠? 면허 딴지는 2020년 장롱 면허인데 네. 첫 번째 자차 운전이 훨씬 편리해요. 그렇죠. 특히 안동 같은 경우. 제가 대구는 너무 대구 시민들 잘 모르겠는데 대구는 진짜 대중교통 괜찮은 편이거든요. 안동에 비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 불평등을 절감하는 게 저는 이게 자차 운전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제가 골목에 우리 60대, 70대 여성들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도보, 보행자로서의 어려움을 운전자가 돼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불평등의 문제다. 자차를 몰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동권 문제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매력적인 게 이제 제가 술자리 약속했을 때, 혹시 차를 두고 나오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네. 휘발유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공교통이 잘 되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네. 공공교통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대자보, 뭐.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편익을 대폭 높여주면 돼요. 그리고 저처럼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부담을 높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주차장 증설 예산이라든가 신공항 건설 예산 같은 거를 버스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각종 안전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다면은 내가 자차가 없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차 이동자들이 대중교통을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공교통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져야 되고 네. 자차 이용 부담 비용을 더 높여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강수영 변호사님 매번 자차 끌고 다니지 않잖아요. 버스 타고 많이 다니죠. 여기도 버스 타고 옵니다, 저는. 네.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차보다 버스가 더 편리하니까. 네. 속이 시원하죠. 주차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자차 너무 불편하죠. 더 밀리니까. 주차하기 불편하죠. 더 오래 걸려, 더 오래 걸려. 근데 안동은 네. 그렇게 불편해도 그래도 차가 더 편해요. 없으면 시간이 몇 배 걸릴지도 몰라. 그럼 그거를 네.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는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정책에서 실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 허순규 위원장이 저는 이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어떤 계기가 안동에서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큰 기여를 했잖아요. 아니 뭐 조금 했습니다. 네, 버스 타기 좋은 안동 그러니까 브랜드죠. 네. 그거 우리 또 잊을만하면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그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이동권, 그렇죠. 예, 불평등의 문제를 진작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예. 너무 불편하니까 자차를 모는 거거든요. 그 저는 지금 버스도 타고 다니고 자차도 타보니까 이 편익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버스에 투자하거나 대중교통 투자한 거를 낭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제 동네 안동 강남초등학교 네.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요. 초등학교 밑에. 어. 동네 주차장 주차난이 심해서 한 8, 90년 나오거든요. 비용이 140억입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동네마다 주차 난리예요. 와.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몇백억을 모으면 있잖아요. 네. 안동에 마을버스 집어넣고 네. 대중교통 청소년 무상교통 할 수도 있고요. 네. 버스에 대한 편익을 대폭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 한 수조 원 듭니다. 이거면 전라북도 어르신들 무상교통 가능합니다. 하고도 남겠다. 전라북도 10만 이하 시군구 전체 무상교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한 1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럼 저는 전북에 어르신들 많은데 전북 진안군에 우리 할머니한테 필요한 게 네. 새만금 신공항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마을버스입니까? 절대적으로 마을버스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경북도에서 지금 좋은 사례가 네. 청송과 봉화에 무료 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경북 청송군 가면은 강수영 변호사님 청송에 놀러 가실 때 뭐 네. 청송까지는 차 타고 가세요. 네. 거기서 차 내려놓고 네. 버스 무제한으로 무료입니다. 청송 국민이 아니어도 돼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거 청송터미널에서 주황산이라든지 네. 버스 잘 돼 있거든요. 무료 버스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야.
이거 작년에 정송했던 예산이 한 5억 10억밖에 안 들어요. 왜냐? 얼마 안 되네요. 이미 65세 이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버스 혜택 대상이 많으니까 그럴 바에 그냥 무료를 하자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 정송군 히트 쳤지 않습니까? 산소 카페 정송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버스를 탔을 때 불편함보다 편익을 늘려주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요금 정책, 노선 증편. 근데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큰 버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작은 마을 버스. 그 다음에 포항에서 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뭐냐면 이게 택시처럼 네. 호출하면 움직이는 버스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버스가 돌면 낭비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할머니가 읍면에 나가서 이렇게 호출하면은 그때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버스 훨씬 많이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보면은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래서 뭐 전기, 수도, 가스, 도로 뭐 이런 것들을 수익만 생각하면은 이게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안동에 버스를 증편했을 때 그럼 비용은 얼마가 들고 그만큼 수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버스 회사가 이익을 보냐 안 보냐 이런 계산대를 돌리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가 많겠죠. 그런 기준으로만 보면. 근데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모두가 낸 세금으로 고루고루 이동권을 다 보장받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낸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공항은 또 잘 지으려고 그래. 다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중교통 관련 이 경제성 평가 지금까지 다 평가 자체가 글러 먹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편익을 너무 적게 잡았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공교통이 활성화가 되면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주차하기 어려운 상가는 잘 안 갑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주차장 없는 상가들은 영세한 상가일까요?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상가일까요? 영세한 상가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공공교통이 활성화되면은 주차장 없는 상가들 접근성이 높아지면은 지역의 수단 경제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했을 때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불평등 개선 효과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약자들의 이동권의 문제. 이건 사실 편익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기본권이잖아요. 것이. 청소년들 우리 무상교육하는 거 가지고 경제성 따집니까? 그러니까. 따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본권이잖아요. 기본권. 근데 많은 중고등학교가 대중교통 불편해요. 안동만 해도. 학부모들이 막 태워주는데 그 학부모에 대한 시간 비용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공교통이 활성화되면 운전자들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했을 때 편익이 높아지려면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체증 해소되죠. 주차난 해소되죠. 그 지금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분들은 운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들도 술 마실 때 자차를 두고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몰고 다녀서 생기는 뭐 대리 비용이라든가 안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편익이 더 크다는 게 지금 선진국의 트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기후위기 시대. 그렇죠. 그게 중요한 문제죠. 제일 또. 탄소 배출을 줄여야 우리가 지구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시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파리의 15분 도시라든가 전 세계의 많은 대도시들이 공공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자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차를 두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자유가 환경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공교통의 편익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 지역도 고령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대중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이 쌍팔년도 20세기식 낡은 정책을 통해서 제가 좀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살아가는 사회 지금 현실은 뭐 고속버스 노선이 더 없어지고요. 시내 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고속버스도 뭐 대구에서 경북의 어느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이 계속 줍니다. 계속 줄고 뭐 논리는 뻔해요. 승객이 적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말 물론 회사가 흡보다가 할 수도 없으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유류비 들어가는데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죠. 그걸 이제 세금으로 하자. 우리가 모두 같이 낸 세금으로. 그래서 버스를 크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노선 자체가 자꾸 줄어드니까 듣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제는 아니 대구 경북 아까도 우리 행정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 혼자서 통합하자 이거보다 대구하고 경북이 교통으로 자차가 없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실질적 통합이죠. 개뿔그런 관심도 없어 아무도. 버스 노선 줄어드는데 그건 뭐 버스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문제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하초 넣으면 뭐 발전해요? 그런 게 기본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통에 특별히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 허순규밖에 없어 우리 지역에. 뭐 하는 거야 다들? 그래가지고 막 공천 잘 받아라 다음 공천. 에이고 참. 오늘 저는 새로운 시각을 봤습니다. 이 감정적인 대처 이면에 정치인은 항상 이렇게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좀 감정적으로 분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어떤 부실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고령자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생산적 논의를 좀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한 2달간 요 관련 기사를 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대안들을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이건 좀 칭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너무 정책이 후지니까. 그 다른 나라만 봐도 일본 특히 초고령 사회 빨리 전 일본만 했을 때 고령 운전자 이동권 정책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좋은 정책은 저작권이었거든요. 베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65세 이상 10만 원 혜택 정책을 소문을 많이 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우리 경북, 대구 고령 운전자 이동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생산적 논의로 갔으면 좋겠고 그 길에 허순계 뉴스농장과 강수영의 이바구와 뉴스민이 또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뉴스민이 작년인가요? 청송 그 기사를 잘 썼어요. 뉴스민의 장미 기자인가요? 하여튼 잘 다뤘는데 전 뉴스민 물론 좀 빡세겠지만 포항도 가고 시단도 가고 좋은 사례가 많아요. 이 공공교통 너무 많은데 몰라. 이 교통정책 담당자들도 이 운전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몰라요. 좀 보라고. 여기 전남에도 있고 일본만 가도. 그래서 저 2024년 트렌드에 맞는 공공교통 정책을 통해서 지역 소멸도 대응하고 어르신 이동권도 보장하고 지구도 살리고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심에 뉴스민만으로 좀 부족한데. 매일신문, KBS, MBC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 MBC만 약해. MBC도 약한데 하여튼 저기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좀. 아니 그리고 저기 우리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이 이 허순교에 반만이라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좀. 뭐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은데. 제가 빨리 좀. 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허순교가 돼야 대구 경북이 바뀝니다. 그런 정치 지형이 돼야 여기가 정치 발전했다는 얘기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듣는 얘기, 강수영 너 정치하려면 빨리 서울 가. 맨날 들어 맨날. 난 정치 안 한다고.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맨날 만나는 기자마다. 서울이 힘들어요. 서울 가서 힘들어 정치하기가. 서울 가래. 대구는 답이 없대. 대구 경북이 오히려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히려 저는 여기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오랜 일당 독점 구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응축된 변화의 열망은 오히려 더 폭발적이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이 변했을 때 그 감동의 순간을 전 바라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어떤 지역의 정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서로 격려도 해줘야 되고 특히 대구 경북 바깥의 시민들 특히 출향인사들 이 출향인사들이 대구 경북 욕만 하고 많이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 맞아. 안 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서울에서 이제 대구 경북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이 네. 대구 경북에서 공무원투하고 있는 유수민이라든가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네. 욕만 할 게 아니라 네. 열심히 하는 분들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네, 변화는 옵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단 빨리 오느냐 느리게 오느냐인데 빨리 오면 좋겠죠. 그렇죠. 불현듯 생각나는 인미의 누님 보고 싶어요. 대구 안 옵니까? 임미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고요. 바쁘시잖아요, 요즘. 네. 일당백 하고 있습니다. 뿌듯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전화 연결이라도 좀. 그래요. 한번 출연을 네. 한 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의원 되시기 전에는 네. 요 강수영 입하고 몇 번 나오셨는데 이제 좀 바빠지셨죠, 이제. 대구 쪽 일정 잡아가지고 예.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농장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총정리 한번 하고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당장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교통이 대안이다. 네. 우리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이 편리한 대구 경북을 위해서 허순규와 유시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각을 맞이했는데 하여튼 정치인분들이요 강수영의 입하고 특히 허순규의 목소리를 좀 주목해서 제발 좀 어디에 줄 설까 이런 고민보다 사람들 살리는 이야기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고요. 허순규 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